자, 다음으로는 여기에 이 range를 바꾸면 완료본처럼 이렇게 range를 바꾸면 그리드에 나열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변수로 잡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바뀐 이 range, HTML5에서 새로 생긴 타입 중에 인풋의 타입 중에 range를 쓴 거고, 저 range의 값을 가지고 와서 그걸 우리가 어디에 넣어준다라고 했었냐면 이 루트에 CSS에 갔을 때 이 루트의 변수명 min range value를 바꿔줘야 돼요. 이게 바뀌면 리스트의 컬럼에서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여기의 값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0이든 뭐 사용자가 range로 바꾼 그 값이 여기에 들어와서 레이아웃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변수를 잡고 얘의 값이 바뀌었을 때 할 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S에 와서 이번에는 리스트의 너비를 조절하는 range 관련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변수명 range에 input이라고 해서 변수를 잡겠습니다. 도큐멘트 하나뿐이 없는 거니까 query selector, 얘가 input의 타입이 range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클래스명 줌안에 input이라고 해도 되고, 저는 속성 선택자를 그대로 써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수로 잡았어요. 자, range input을 변수로 잡았고 얘의 값이 바뀌면 할 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얘의 값이 바뀌면 할 일은 add event listener, 이벤트의 종류가 input이 있고요. 또는 change로 해도 됩니다. input 또는 change 둘 다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는 change를 가장 많이 썼었는데 이번엔 input을 써서 해보겠습니다. 자, input의 값이 바뀌면 할 일 해서 input이나 text area 같은 요소의 값이 바뀌면 인풋에 사용자가 값을 입력을 했든 그게 텍스트든 이메일이든 어떤 타입이든 간에 사용자의 값이 바뀌면 할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풋으로 되어 있는 태그들의 값이 바뀌면 할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할 일, 펑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해줘야 되냐면 아까 CSS의 이 속성을 바꾸래요. 루트의 속성을 바꾸라고 합니다. 자, 루트의 속성은 어떻게 바꾸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트. 다큐멘트 자체, 이 HTML 자체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다큐멘트 엘리먼트. 그러면 HTML 태그 자체를 선택을 한 거고, 걔 스타일 중에 set property 해서 여기에다가 변수명 min range value의 값을 바꿔서 바뀐 값을 가져와서 바로 얘한테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쓰고 설명할게요. 자, 클릭한 그 요소, 이 바뀐 값의 value는 우리가 어떻게 가져오냐면 주석으로 먼저 써보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인풋의 값을 가져오는 방법은 저 인풋이라는 이벤트가 일어난 저 녀석 디스로 받아오고 걔의 밸류를 가져오는 방법은 이렇게 써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오면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서 얘가 저러면 숫자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반드시 픽셀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이렇게 쓰는 건 이전의 자바스크립트 문법이고 얘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열과 이 변수의 값을 합쳐서 하는 게 템플릿 리터럴이에요. 템플릿 리터럴 템플릿 문자열로 구현하는 방법은 백틱, 키보드에 백틱을 쓰는 방법입니다. 키보드의 탭 위에 있는 다운표처럼 생긴 녀석이 백틱입니다. 자, 백틱을 이용해서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다르죠? 이러면 $사인 안에 변수명을 이렇게 감싸주고 그 뒤에 이제 작은 따옴표가 필요 없이 백틱을 이렇게 해주면 문자열과 변수의 값을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저장하고 얘의 값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문법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자, 브라우저 하면서 이제 제가 이 값을 바꿀 거예요. 그럴 때 이 엘리먼트에서 어느 부분에 변화가 생기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값을 바꾸면
다큐멘트의 엘리먼트, 스타일, 셋 프로퍼티, 인프 셋 타입이 range. 자, 지금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오타가 있네요. range입니다. range로 바꾸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한번 볼게요. 키워드 도구에서 이렇게 값을 바꾸면 제가 지금 이렇게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값을 바꿨더니 HTML 자체의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수정한 값이 저기에 스타일로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냐면 루트로 설정했던 변수의 값이 기존에는 얘였었는데 사용자가 바꾼 요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값이, 자, 저걸 한번 더 바꿔볼게요. 지금 보이십니까? 리스트가 180에 민맥스 180 원프랙션의 오토핏이 작동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작동을 잘 하고 있어요. 확인되셨습니까? 자, 좀 전에 제가 뭐를 다시 설명해 주자라고 했냐면 얘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요소의 스타일을 바꾸는 건 앞에 선택자가 있고 지금까지는 보통 제가 어떻게 썼냐면 여기에 CSS의 속성명이 들어오고 즉 CSS의 프로퍼티 명이 들어오고 그러고 걔의 값을 이렇게 지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 선택자의 스타일 중에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바꾼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자, 저걸 setProperty 함수로 바꿔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선택자 앞에 대상이 있을 거고 스타일에 setProperty 하고 프로퍼티의 속성명 백그라운드의 컬러라고 하고 거기에 값을 블루로 지정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안 쓰고 굳이 이렇게 썼냐? 왜냐하면 CSS의 프로퍼티명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 백그라운드 컬러니 폰트 사이즈니 그런 것들은 원래 W3C에서 만들었던 CSS 속성 중에 있는 거지만 얘는 우리가 만든 이름이거든요. 변수명으로 만든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당 속성의 값이 이걸로 바뀌어 라고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마지막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기능은 검색입니다. 검색어를 입력해서 필터링이 되는 기능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검색 키워드로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